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신문 강화도 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재료에는 이렇게 커다란 종이가 있고, 이 큰 종이, 보라색 종이, 이 큰 종이에 우리가 역사신문 강화도 편을 펼쳐 보려고 해요. 그리고 프린트물과 그다음 요런 안에 작고 예쁜 것들이 들어있네요. 일단 먼저 앞표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프린트물에서 일단 역사신문 강화도 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제목으로 앞에 신문의 제목으로 쓰겠습니다. 선 따라서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강화도는 선사시대 유적부터 시작해서 최근 근대 유적 유물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한국사를 한 번에 관통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고요. 그리고 고려의 유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사실 강화도를 한번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강화도를 갔다 와서 이 역사신문을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되겠고, 또는 가기 전에 한번 먼저 만들어서 강화도로 가서 어떤 점들을 유의 깊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도에는 만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그리 높지 않는 산이니까 조금만 노력한다면 한번 올라가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산인데, 그 산 제일 위에 보면은 참성단이라고 하는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알려지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돌로 쌓아져 있고요. 그곳을 한번 가보면 주위는 둥글게 되어 있고, 이 제단은 지금 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나게 되어 있어요.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형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물론 갔다 온 친구면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지의 앞부분에 강화도의 상징과도 같은 참성단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런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 안에 시대별로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역사는 시간 순서니까 하나씩 이렇게 붙여보면 좋겠어요.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여러 곳에서 선사시대 유물들이 나오고, 청동기 고인돌 하면은 여러분들 고인돌의 제일 대명사와도 같은 강화지성묘가 엄청나게 크게 탁자식 고인돌로 있죠. 그리고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참성단과 그 다음에 단군 할아버지의 세 아들이 쌓았다라고 하는 삼낭성, 지금은 정족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삼낭성이 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 유적 유물들도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이 강화도를 혈구진, 혈구군 이렇게도 불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옮겨서 약 40년 정도 임시 수도로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간행하게 됐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붙여줘도 되겠고요. 붙이는 것은 가지런하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각 시대마다는 한 칸씩인데, 조선시대에는 두 칸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두 칸이니까 두 칸의 중간 정도에다가 붙여줘도 좋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칸의 중간 정도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아이고, 먼저 붙였으니까. 두 칸의 한 중간 정도에다 딱 붙여주고, 두 칸을 사이 가지 벌리기를 표현을 해줘도 좋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색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것이 두 칸이니까 이렇게 두 칸에다가 이렇게 중간 정도에다가 시대를 해주고 여기 가지 벌리기를 해줘도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참성단을 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가려줘도 괜찮고 아니면 가려지는 게 싫으면 참성단이 보이게 붙여도 되겠어요. 지금은 강화대교도 건설되어 있고 초지대교도 건설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죠.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가 남을 수 있어요. 네, 요거 남아 있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자기 이름 딱 쓰는 걸로 요 마지막 남은 스티커를 사용해주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앞표지 꾸미는 게 끝났는데 앞표지를 뭐 요런 식으로 테두리를 한번 둘러줌으로 인해서 또 예쁘게 구성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조선에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죠. 요런 느낌. 그래서 눈에 선명하게 한 번 더 테두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요게 앞표지입니다. 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앞장과 뒷장을 먼저 구성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에는 이런 프린트물 중에서 유적지를 찾아서 라고 되어 있어서 강화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적지, 네, 강화도 전체 지도고요. 여기가 강화도하고 김포 사이에 아주 이게 좁은 물길이랍니다. 여기는 물길이 좁아서 바람도 거센 바람이 불고요. 여기는 강화도, 요것도 성모도인데 성모도도 똑같이 강화도죠. 네. 일단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제일 가장자리 테두리로만 쭉 한번 잘라주면 좋겠어요. 네. 자, 종이가 크니까 천천히 테두리, 네, 가장자리 분홍색 테두리 따라서 한 번에 잘라줘도 좋고요. 유적 유물들은 물론 따로 잘라줘도 좋겠습니다. 어딘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관광 지도라든지 참고해야 될 안내도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강화도는 특히나 우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많은 곳이니까 이런 유적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동선을 한번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광성보는 신미양요라고 해서 미국 함대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때 최대 격전지로 불렸던 곳이고요. 이렇게 광성도에 가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포도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멋진 고인돌이 바로 교과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고인돌의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강화 지성묘죠. 긴 다리를 자랑해서 탁자식 고인돌 또 용다리, 네, 이렇게 불릴 수 있고요. 주로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많이 분포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아까 봤던 참성단이네요. 그죠? 언제 봐도 멋진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참성단은 제천을에도 있지만은 전국체육대회,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체화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적지를 찾아서 라고 타이틀 네모나게 잘라서 전체에다가 뒷면이 아주 크죠, 그죠? 아주 큰데 우리가 자르는 거를 한 번에 쭉 붙일 수 있겠어요. 풀칠 한번 할게요. 풀칠할 때는 가장자리를 조금 신경 써서, 물론 풀칠할 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가운데만 둥글둥글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만 부딪히거나 접촉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 예쁘게 풀칠하겠습니다. 가장자리 예쁘게 풀칠해주고 안에도 쑥쑥 돌려주시고, 그리고 득진진 포대를 아래쪽에 칸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에다가 쭉 붙여주고 살살 문질러줘요. 풀이 잘 붙게. 탕탕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붙여줘야겠죠. 뒷면의 타이틀은 우리가 강화 유적지를 찾는 것이 뒷면의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붙여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안에 속지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속지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이 넓은 안을 꾸밀 예쁜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요런 포장지가 있네요. 그죠?
포장지는 살짝 반접고 펼쳐서 대문접기라고 하죠. 대문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엔 대문을 펼치하기 전에 짧게도 한번 반 접었어요. 짧게 반 접고 난 다음에 이제 대문을 펼친 다음에 이 대문 안을 전체를 다 풀칠할 거예요. 전체를 다 풀칠한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요런 좀 딱딱한 종이, 이걸 우리가 각지라고 하는데 여기 중심, 아까 접어놨던 중심 있죠? 중심의 안쪽에 오른쪽에도 하나, 왼쪽에도 하나, 이렇게 2개 내려놓습니다. 2개 내려놓고 풀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아요. 자, 그러면 딱딱한 것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V자로 꺾이죠, 그죠? 자, V자로 꺾인 다음에 여기 중심에 맞춰서 한 번 더 대문접기를 해줘요. 꼭꼭 눌러줍니다. 어때요? 이렇게 네모난 느낌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대문접기 했는 요 안쪽 여기랑 여기를 풀칠하겠습니다. 풀칠을 아주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풀칠은 여기 끈적끈적 풀칠이 됐어요. 그러면 안쪽을 이렇게 열어서 풀칠된 아이를 이 안쪽의 윗부분,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에 맞춰서 자, 보이나요? 안에 네모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요 느낌으로 했는데, 그죠? 꼭 눌러줘야지 잘 붙으니까 일단 다른 걸 만드는 동안 얘는 꼭 눌러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런 친구들이 창문 뚫린 것 같은 친구들이 4개가 있네요, 그죠? 자, 요 4개는 상자 이렇게 주머니처럼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 가로에 접기 선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접고 창을 덮게 접고 옆에 날개가 2개가 있죠. 이 날개에다가 풀칠 한 다음에 날개를 꺾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여기 풀칠한 다음에 이렇게 덮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머니 안에 뭔가 넣을 때 여기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창을 먼저 덮고 날개 풀칠하겠습니다. 자, 날개 풀칠한 다음에 꼭 눌러줘야 되죠, 그죠? 꼭꼭 눌러주는데 다른 것들을 하면서 계속 눌러주면 좋아요. 다음 2번째 날개 풀칠, 양쪽 날개 풀칠, 그 다음은 날개를 덮어주고, 그 다음 다시 또 눌러주고, 3번째 4개가 다 똑같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선생님 빨라서 못 다 쫓아온 사람은 일단 하나를 해보고, 2번째, 3번째는 하나를 할 줄 알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먼저 하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선생님은 뚝딱 4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열리고 여기 안에 주머니가 생겼다. 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 4개도 꼭꼭 눌러줘야 되니까 이 사이를 벌려서 안에 넣어놓고는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뾰족한 애가 4개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색깔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지수가 4가지. 아까 만든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갈 친구들이에요.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접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접으면 애쓰지 않아도 선이 있어서 쓱쓱 잘 접히네요. 요 4개에는 강화도에서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4가지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어떤 것이 있나? 두 번째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척화비.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화해할 수밖에 없고, 화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척화비라는 것을 전국 곳곳에 세웠어요. 앞에다가 척화비를 붙이고, 그 다음 여기 안을 열어서 척화비 아래쪽에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척화비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담기면 아까 만들어준 주머니, 색깔은 관계없고 어떤 색깔이 있는지 이 안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쏙 넣으면 앞에 있는 창이 열려 있었잖아요. 창에서 척화비 내용이 보이니까 척화비 이렇게 뾰족한 걸 쏙 빼서 보고 쏙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이건 손잡이 같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병인양요. 병인양요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것인데, 외교장각에 있는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갔대요. 네. 대원군,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였죠. 그죠?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인해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을 탈출한 신부 한 분이 프랑스 함대, 청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오게 되었죠. 네. 병인양요. 자, 두 번째 주머니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다음 세 번째. 순서는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신비양요 먼저 해볼까요? 신비양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하자고 대동강을 거슬러 왔는데 척화비를 세우고 온 나라가 외세와 접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통상을 거절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번엔 미국이 강화도로 근대를 앞두고 강화도는 이런 아픈 역사들을 견뎌야만 했었어요.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다음 강화도 조약.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이끌고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군사들의 위협 아래에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우리는 부산, 인천, 원산이라고 하는 항구를 개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안 청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했었고,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운요 사건, 그로 인해서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 이렇게 4개의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4개의 주머니 잠시 옆에 좀 보관하겠습니다. 자, 보관할 때는 눌러지라고 이렇게 안에 넣어놓고 꾹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 탐방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예쁜 종이가 있어요. 요런 예쁜 종이도 4가지가 있네요. 잘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안에 가운데가 있고, 요것을 머리라고 생각하면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선을 이렇게 앞으로 접으면 허수아비, 네, 허수아비처럼 생겼죠. 허수아비 팔 벌림. 다소곳한 허수아비. 네, 이제 앞으로 모아졌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조끼를 입은 것 같죠? 그다음 펼쳐서 원래 모습대로. 그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여기 머리라고 하는 애가 좀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안으로 쑥 밀고, 그다음에 머리, 그다음에 여기 예쁜 옷이라고 생각하면 옆에 튀어나온 옷 앞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면 네, 요런 모양이 됩니다. 얘가 자꾸만 위로 붕붕 뜰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꼭꼭 눌러줄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있고 옆으로 선. 자, 앞으로 반 접어서 허수아비, 팔 벌린 허수아비, 다소고단 조끼. 자, 다시 펼쳐서 옆으로 넘기고 머리만 안으로 쏙 밀어넣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모아주세요. 2개. 그 다음에 다시, 자,
머리 넣고 앞으로 허수아비 팔 모으고 다음 원래대로 펼친 다음에 옆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모으고 네. 자, 3개. 자, 붕붕 뜨니까 안에 꼭꼭 넣어줘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개. 허수아비, 팔 모으고, 조끼. 그 다음엔 원래대로 벌린 다음에 옆으로 넘기고, 머리 넣고, 앞으로 모으고. 자, 이렇게 4개가 완성되었으면, 이 4개의 인물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인물 탐방이라는, 보면은 인물이 4분이 있어요. 아주 강화도와 깊은 인연이 있는 4분을 한번, 자, 일단 인물 탐방을 잘라서 일단 3페이지의 주제는 인물 탐방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강화도하고 인연이 있을까? 인물을 먼저 탐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잘라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를 먼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누구세요? 네, 딱 봐도 긴 수염, 멋진 수염을 자랑하는 당군 할아버지죠. 그죠? 당군 할아버지. 동그라미는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당군 할아버지를 풀칠을 해서 일단 인물 이미지를 여기 동그라미 안에 딱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이분은 당군 왕검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당군 왕검 써져 있는 것을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 이름표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표를 붙여주고, 이렇게 열어보면, 오! 당군 왕검께서 제일 가운데 위치했네요. 그죠? 그리고 1, 2, 3, 4 면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남은 것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미지까지 4개가 있어요. 그죠? 이 4개를 예쁘게 잘라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어요. 동글동글한 면이 이렇게 곡선을 자를 때는 조금 천천히 자르면 예쁘게 잘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고조선의 유적으로 강화도에 유명한 것이 바로 참성당과 삼랑성이라고 했죠. 그죠? 네, 바로 참성당과 삼랑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네, 터를 잘 잡아주신 당군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할아버지, 시조라고 하죠. 그죠? 우리 민족의 시조. 네.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2개. 자, 그리고 네, 당군 할아버지는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샀고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우셨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3개. 그리고 여기 멋진 지도가 있죠. 네. 이 지도는 당군 할아버지 세웠던 고조선 그 나라의 영역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자, 요 이미지 안에 순서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4면에 걸쳐서 선생님은 여기에다 지도를 해볼까요?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 당군 할아버지는 당군 할아버지 윗부분에 여기 1면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세운 시기, 세운 이념 이런 거는 여기다가, 그 다음엔 위치는 다른 곳에 붙여도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위치, 참성단은 선생님이 여기 붙였다고 여기 안 붙였다고 잘못됐다고 굳이 뜯지는 마세요. 순서는 관계없고 내용을 이렇게 4군데
붙이고 다시 이렇게 모아주면 당군 왕검을 소개하는 것이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겠죠. 그쵸? 펼쳐보고 닫아두고 펼쳐보고 닫아두는 재미가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다음 두 번째 흥선대원군, 다음 양헌수 장군, 그 다음에 어재현 장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생님은 양헌수 장군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동그란 인물을 오려주고, 그죠? 자, 아까 했던 당군왕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양헌수 장군을 잘랐습니다. 두 번째 넣어뒀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동그라미를 붙여보겠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좋겠고,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장군이세요. 인물 탐방이니까 인물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인 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일기를 열심히 쓰셨어요. 꼭 일기만 열심히 쓰신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많이 남기셨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기록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기록유산들이 많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일기를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 외에도 문집이라든지 남기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4개의 양헌수 장군을 소개하는 면에다가 붙일 것들을 먼저 오려주겠습니다. 자, 이름표도 여차하면 자르다가 보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버렸다고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예쁘게 글자로 써주면 되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자르다가 보면 옆에 종이 쓰레기 나온 거 치울 때 이름표 같이 묻혀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쁘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헌수 장군을 한번, 저는 이름표를 버리지 않고 잘 챙겼네요. 네, 양헌수 장군님. 양헌수 장군님이 병인양요를 막아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펼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면에 골고루, 딱히 여기다 저기다 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면에 골고루 붙여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재현 장군님이신데, 어재현 장군님은 신미양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관련되어서 배상을 요구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미국의 침입을 막았던 장군입니다. 어재현 장군님과 어재현 장군님의 동생인 어재순 장군님까지 두 분 형제들과 많은 병사들이 애쓴 덕분에 지금 강화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흥선대원군까지. 인물 탐방은 지금 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되니까 요거 2개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 일단 인물 탐방을 4개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붙여주는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 탐방.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붙어야 한다라기보다 이 넓은 면을 잘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물 탐방을 먼저 붙여볼게요. 이 넓은 면에다가 인물 탐방을 붙여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을 먼저 붙이든지 간에 4분이 골고루 잘 붙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순서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잘 보면 이렇게 된 요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간격을 조금만 떨어뜨려서 붙여주면 이렇게 넘길 때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게 되겠죠. 잘 붙여놓고 이렇게 넘겨서 보고 닫아놓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다음 3번째 이렇게 4개를 붙여주겠어요.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하는 인물 탐방을 붙이고 나면 여기에 바람탄 사나이라고 혹시 프린트를 찾았나요? 이 바람탄 사나이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손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손돌은 뱃사공이었는데 이 뱃사공이 임금님이 강화도로 피난을 올 때 노를 저어서 자신의 배에 태워서 노를 저어준대. 지금 다급한 임금님이시잖아요. 그죠? 다급하게 피난을 하고 있는 임금님이에요. 강화도로 피난 온 임금님은 여러분 되시죠? 네, 그 중에 딱히 어느 분인지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급한 임금님을 모시고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는데 신하들이 보기에 강화도 김포에서 강화도는 그냥 눈으로도 실제로도 보이는 육안으로도 보이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물길을 이렇게 좁은 물길이라고 해요. 이 좁은 물길을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금방 도착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꾸만 배를 이리 저었다가 저리 저었다가 해서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심의 눈으로 이 뱃사공 손돌을 보게 된 거죠. 혹시 이 뱃사공 손돌이 저게 첩자가 아닐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오히려 우리의 왕을 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손돌을 보게 되었어요.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래서 드디어는 손돌을 위협하게 되죠. 그렇지만 손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좁은 곳에는 물살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센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신하들이나 임금님이 보기에 이 손돌이 의심을 계속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신하들이 저 첩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손돌을 처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손돌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어도 일단 임금을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가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고 혹시라도 도착하는 것에 어떤 위기가 오면 이 박바가지를 물에 띄우면 그 박바가지가 물에 띄우면 물에서 이리저리 지나가겠죠. 그죠? 그 바가지가 이르는 길 따라서 가다 보면 안전하게 강화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미 첩자로 의심한 신하들의 귀에 그런 말들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결국은 손돌은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은 눈앞에 보이니까 얼른 노를 저어서 빨리 강화도에 도착하자 라고 해가지고 힘껏 영짜 노를 저었지만 그럴수록 자꾸만 멀어져만 가고 눈앞에 있는 강화도에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 한 신하가 자 믿거나 말거나 이제 한번 손돌의 말을 따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손돌의 말처럼 그 바가지를 물에 띄우게 되었어요. 바가지가 이리저리 일렁일렁 하면서 물길을 따라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바가지를 따라서 노를 저었어요. 바가지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노를 젓고 바가지가 물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또다시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게 노를 젓고 이제 믿는 것은 박바가지밖에 하나. 안타까운 손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손돌한테 받은 그 박바가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어찌 하여서 그 박바가지를 따라갔더니 진짜 강화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그때 뒤늦은 후회를 했죠. 손돌의 말을 믿었다라면 손돌을 처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무사히 일찍 올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이렇게 손돌의 묘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 손돌의 묘에는 손돌의 시신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가묘고요. 그리고 김포에서는 손돌을 기념하는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돌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손돌의 영혼이 음력 10월 20일 정도 되면 여기 강화도 이 물길에 거센 바람이 부는데 강화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바람을 손돌바람, 또 그때 추위를 손돌추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니까 전설의 사나이고 바람탄 사나이기는 확실하죠. 네, 이제 그러면 요 4개의 주머니를 달아볼 차례입니다. 이 4개의 주머니를 달려면은 이렇게 코너칩을 장식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이 코너칩 장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세모 한 번, 세모 2번, 그 다음엔 이렇게 마주 접습니다. 마주 접고 닫아준 다음에 접어 올려주세요. 접어 올려주고 자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네, 이 선을 세모를 한 번씩 꺾어 내려준 다음에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주머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쏙, 쏙. 네, 좋아요. 네, 요런 것이 바로 코너칩. 요 주머니 안에 요렇게 들어가는 코너칩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것을 코너는 4군데에 있으니까 4개를 접어야겠네요. 그죠? 마주 접고 세모를 접어 올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앞으로 한 번씩 꺾어 준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주머니 속으로 쏙 넣어주면 삼각 코너칩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세모 2번, 한 번, 2번. 그 다음 중간에서 마주 세모가 둘이 만나고 그 다음 반 접고 그 다음 세모를 꺾어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엔 뒤집어서 한 번씩 내려준 다음에 주머니 안으로 쏙쏙. 네, 좋아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따라오느라고 너무 애썼어요. 그죠? 네, 이렇게 카드도 달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쁜 걸로 친구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역사신문 강화도 편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애썼어요.